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 대 KB손해보험입니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전광인의 부재를 극복하지 못하며 우리카드에 셔사우패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열린 우리카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패했습니다. 12승 16패 승점 38점을 기록 중인 현대캐피탈은 5위 한국전력과의 승점 차를 좁히지 못한 채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1세트 후반 전광인이 허리 통증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공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광인의 공백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현대캐피탈은 공격과 범실 싸움에서 우리카드에 크게 밀리며 패배했습니다. 아흐메드는 15득점을 올리며 팀 내 최다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공격 성공률이 42.31%에 그치는 등 공격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허수봉은 14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다음 KB손해보험은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오후 2시 홈 경기장인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의 올 시즌 5번째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현 시점 KB손해보험은 4승 23패 승점 18득점을 기록 중이며 최하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공격력이 두 팀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KB손해보험의 비에나는 32득점으로 분전하기는 했지만 상대 팀 유스바니의 공격력에는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경민도 68.18%의 공격 성공률과 함께 17득점을 뽑아내며 고군분투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홍상혁은 10득점, 우상조는 블로킹 5득점을 포함해 총 10득점을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캐피탈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선 경기에서 전광인이 허리 통증으로 교체된 만큼 KB손해보험전 출전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각편대의 위력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아흐메드와 허수봉의 득점력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KB손해보험의 공격력에는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경기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서브 및 블로킹 부분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쌍포와 서브, 블로킹 등 다양한 요소를 앞세운 현대캐피탈이 KB손해보험을 잡고 연패 위기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흥국생명 대 IBK기업은행입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12일 현대건설과의 5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4연승을 기록한 흥국생명은 22승 6패로 선두 현대건설을 3점 차로 추격하며 선두 탈환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흥국생명은 삼각편대는 김연경 33.33%, 윌로우 29.41%, 레이나 23.53%의 고른 점유율로 상대의 블로킹과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김연경이 팀 내 최다 득점인 17점, 공격 성공률 44.12%로 해결사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서브 득점에서 7대1로 앞선 흥국생명은 범실 관리,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IBK기업은행은 10일 페퍼저축은행과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주포 아베크롬비가 공격 성공률 54.29%를 기록하며 20점을 책임졌고 황민경과 표승주가 각각 11점, 10점을 보태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승점 3점 추가에 성공한 기업은행은 13승 14패로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 GS칼텍스와의 승점 차를 좁히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근 2연승에 성공한 기업은행이지만 올 시즌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상대로는 성적이 저조합니다. 이번 시즌 현대건설과 GS칼텍스를 상대로는 단 1승을 따내는데 그쳤고 흥국생명에게는 모두 패했습니다. 3라운드와 4라운드 맞대결에서 풀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모두 흥국생명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한편 흥국생명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윌로우 존슨 영입 이후 치른 5라운드 4경기에서 모두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4라운드 공격 성공률 39.61%에서 5라운드 공격 성공률 42.03%까지 올리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력과 상대 전적에서 우세를 보이는 흥국생명이 기업은행을 꺾고 5연승 질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양정관장 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60대 73으로 패했습니다. 14경기 만에 60점대 득점을 기록하며 패한 정관장은 7연패에 빠지면서 13승 28패로 손호와 공동 8위가 됐습니다. 정관장의 선수들은 무기력한 득점력에 울었으며 박지훈이 13득점으로 이날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로버트 카터가 12득점, 자밀 윌슨이 1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정효근은 총 8개의 슛 중 1개도 성공하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쿼터 초반 정관장이 분전하며 3점 차로 추격했지만 삼성은 코범과 이원석의 연속 득점으로 46대 39로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4쿼터에도 주도권은 삼성이 쥐었습니다. 정관장이 쫓아가면 삼성이 격차를 벌리는 양상이 반복된 끝에 삼성이 13점 차 승리를 쥐었습니다. 다음 한국가스공사는 12일 부산에서 열린 KCC와의 경기에서 72대 81로 패했습니다. 3연패에 빠지며 힘이 빠진 듯한 한국가스공사는 16승 26패로 7위에 머물렀습니다. 6위 현대모비스와의 격차는 7.5경기입니다. 앤드류 니콜슨이 빠진 한국가스공사는 듀반 맥스웰이 20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니콜슨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대현이 3점슛 2개로 17득점 5리바운드를 기록했고 벨란겔이 11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쿼터를 25대 19로 마무리했지만 2쿼터부터 알리제 존슨과 허웅의 공격의 수비가 무너지며 쉽게 점수를 내줬습니다. 3쿼터에 제역전에 성공한 한국가스공사지만 4쿼터에 허웅에게 자유투를 내주고 존슨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관장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73.6득점을 기록하면서 85.4실점을 내줬습니다. 로버트 카터와 자밀 윌슨이 오마리 스펠맨과 데릴 몰로의 빈자리를 제대로 메꿔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력만 낮아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니콜슨의 부재가 뼈아픕니다. 발목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니콜슨 대신 맥스웰이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는 벨란겔과 이대현 등 외곽 득점이 우수합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가스공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울 SK 대 창원 LG입니다. 먼저 SK는 선두 원주 DB에게 대패했습니다. SK는 13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DB와 원정 경기를 펼쳐 82대 68로 졌습니다. 이로써 시즌 16패째 기록한 SK는 2위 수원 KT와 2.5경기 차로 벌어진 3위에 머물렀습니다. 리바운드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리바운드 싸움에서 연달아 패하며 기세를 내줬고 결국 단 한 차례 리드도 가져오지 못한 채 완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팀 리바운드 24대 40으로 제압당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속공 찬스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날 SK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공격력이 부진했습니다. 매 경기 활약하는 자밀 원희는 상대 외국인 선수 제프 위디에 완전히 막혀 10점으로 그쳤으며 오재현이 13점으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두 선수를 제외한 10명의 선수들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쳐 연승 기운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LG는 울산 현대모비스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LG는 12일 창원체육관에서 현대모비스와 홈 경기를 펼쳐 접전 끝에 95대 98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17패째 기록한 LG는 SK와 격차를 반 경기 유지 중인 4위에 머물렀습니다. 후반 타이트한 수비의 기세가 밀리며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LG는 이날 경기 전반까지 에너지 레벨을 높이며 빠른 속도로 득점을 올려 점수차를 10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그러나 3쿼터 상대 수비 조직력의 한순간에 공격 템포가 느려진 LG는 추격을 허용했고 4쿼터 클러치 타임엔 전세가 뒤집혀 패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LG는 전반적으로 고른 점수를 올렸습니다. 벤치에서 출발한 조시 이바라는 26분 19초를 뛰며 24점을 올렸고 양홍석, 이재도, 유기상, 저스틴 구탕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분투했지만 현대모비스 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부진 중인 두 팀이 만납니다.
SK는 선수비 후속공으로 기세를 높이며 2위까지 올랐지만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이탈과 함께 원희가 경기력에 따라 기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향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매 경기 꾸준하게 활약하는 국내 선수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득점력이 약해졌습니다. LG 역시 공수 핵심 아셈마레이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수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바라가 공격에서는 득점을 올려 팀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SK와 다르게 국내 선수들이 고른 득점으로 활약 중입니다. 따라서 창원 LG 세이커스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비록 최근 LG의 수비가 불안정하지만 상대는 득점력이 다소 저조한 SK입니다. 따라서 LG는 공격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며 SK 홈에서 3연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